이 책은 언제 접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렸을 때 독일에서 자랐으니까 유럽의 그 당시 한 세대에 큰 영향을 줬었던 책입니다. 그 정도로. 네, 저는 너덜너덜해질 절까지 제가 몇십 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흥미로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문학하고 예술인데 예술의 중요성 또는 예술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책을 다시 읽는 기준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훈입니다. 글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좋아한다는 건 내가 그 책을 좋아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작가 한 분의 인생책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분과 서점을 산책할 예정인데요. 제가 다 설렙니다. 어떤 작가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네. 사람 산책의 작가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떻게 서점 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예, 저는 서점 오는 걸 사실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광화문 교보문고죠. 네. 근처에서 일이 있으면 적어도 30분 정도는 항상 좀 비어놔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워낙 셔퍼홀릭이어가지고 항상 한두 권은 또 사서 갑니다. 근데 아나운서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서점에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저는 이 책향 혹은 이 서점 고유의 향이 그렇죠. 참 좋아요. 그럼 뭔가 책을 보고만 있어도 네. 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책과 삶에서 좋아하시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마흔의 기술도 있고요. 또 책과 삶에 자주 나오시는 우리 나태주 시인의 너를 아끼며 살아라도 이달의 책으로 잘 뽑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책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맞습니다. 여러 번 읽을 책, 심지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습니다. 여러 번 읽은 네네네. 책을 부탁드렸어요. 네네. 교수님이 책을 다시 읽는 기준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인생책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10대에 읽었을 때하고 20대 그리고 30대 40대 보통 우리가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매달 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많이 읽은 책들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 읽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인생 책들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책들. 그런가 하면 어떤 책들은 처음에 읽었을 땐 재밌었는데 두 번째는 못 읽는 책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미. 사실 그런 책들은 여러 번 읽을 수가 없고 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책들. 처음 읽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중간에 멈추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나는 아직 좋지 않아.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약간 좀 끈기가 있어요. 제가 믿는 사람들, 이게 다른 소설 작가일 수도 있고 평론가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좋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게 안 좋지? 그러면 100명의 전문가들이 좋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틀릴 확률보다 내가 틀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몇 번은 더 시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책을 한 권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은 꼭 읽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대식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여러 번 읽은 책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서점을 거니니까 색다른 기분이네요. 그러게요. 네. 갑자기 우리가 대낮에 지금 또 서점에 와서 책을 같이 보게 됐는데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찾으시는 책이 이거죠. 이거죠. 네네네. 네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가깝게 이제 비닐 포장이 돼 있어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언제 접하셨던 건가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읽었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는 정말 클래식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벽돌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원래는 이제 세 권으로 나눠져 있었던 책이고 좀 스토리가 깁니다. 이 다글라스 애덤스라는 분이 원래는 방송국 라디오 작가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라디오 쇼였어요. 그러다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책으로 다 모아지고 드라마로도 있어요. BBC 드라마로도.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그 드라마가 방송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책 한 권으로 근데 상당히 책은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렸을 때 독일에서 자랐으니까 유럽의 그 당시 한 세대에 큰 영향을 줬었던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어떤 네네. 내용이냐면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럴싸하게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우주에서 우주선이 나오더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이 여기다가 지금 우주 길을 하나 닦아야 되니까 지구를 파괴해야 된다. 지구는 이제 끝이다. 근데 니네 왜 아직까지도 이사 안 갔냐고. 우리가 예고했는데. 우리가 이미 몇십 년도 얘기했더니 그 지구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우주인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바로 옆에 일광년 옆에 별에다가 우리가 그거 다 배보 같은 거 붙여놓지 않았냐. 근데 지구 사람들이 우리는 일광년 못 간다. 아직은. 근데 우주인들이 뭐 이런 행성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부셔버리는데 거기서 지구인 한 명이 살아남아요. 왜냐? 그 친구의 아주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외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외계 세상에서는 히치하이킹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이 우주선을 타고 젊은 애들이 우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재밌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한 행성을 다니고 은하수를 여행하는 그 히치하이커를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 생존자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주 여행 가이드인 거예요. 이게 어느 혹성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지구에 대해서는 이게 지구가 너무 무의미한 곳이기 때문에 딱 한 줄만 써 있어요. 이런. 별로 위험하지 않음. 끝. 그리고 이제 우주의 다양한 행성들을 관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우주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든 그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분한테 당신이 신이야 했더니 그 무슨 얘기냐. 난 신 아니고 자신들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예요. 예전에 정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은 뭐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다 풀었어. 그래도 여전히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는 뭔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답을 못 내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게 이름을 딥플로어, 깊은 생각. 참고로 예전에 IBM에서 체스 AI를 만들어 걔 이름이 딥블루거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기크들의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한테 물어봐요.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과 삶의 비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 했더니 기계가 대답해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럼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대답은 해줄 수 있는데 정확한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얼마 걸린대요. 그래서 얼마 걸리는데 나 다음 주 수요일 날 일정 있다 했더니 아니 몇백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 몇백만 년이 지나고 드디어 후손의 후손들이 그 컴퓨터한테 가요. 계산 끝났냐? 했더니 끝났대. 그러면 답을 아냐? 답을 안 돼. 제발 얘기를 해달라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제가 다 궁금했어요. 우주의 비밀과 삶의 의미는 42. 42? 42. 숫자 42.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인생의 비밀이 뭔지 하면 42라고 나와요. 항상 인터넷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42가 뭐냐 했더니 질문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주의 비밀은 42인데 질문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질문을 찾을 수 있어? 했더니 그거는 너무 어려운데 질문을 찾는 컴퓨터를 자기가 디자인해 주겠대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컴퓨터. 그리고 그 컴퓨터에게는 이름을 붙여주겠대요. 그 이름이 바로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이 행성이 이 소설책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답에 대한 질문을 찾는 기계인 거예요.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 우리 사람 하나하나 생명체 하나하나가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전자 같은 거예요. 이발하나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커리어하고 일을 하고 은퇴하는 그 하나하나가 계산 단계인 거예요. 지금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지구에서의 모든 삶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왜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4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느라고 지난 수억 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질문을 찾기 1초 전에 지구가 고속도로 만든다고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주고속도로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거예요. 실제로 우주를 여행하는 느낌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우주도 여러 행성을 다니면서 별하별 모험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오히려 이 벽돌책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 사실 맞죠? 이게 3권 더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6권짜리 책인데 한국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42라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지구에게 부여된 의미다. 그러면 이 책 제목 중에 은하수라는 단어, 여행이란 단어, 히치하이커라는 단어, 안내서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에 방점을 찍으시겠어요? 저는 안내서. 안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으로 다들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생에 대한 안내서 없이 인생을 시작한 거잖아요. 최근에는 저녁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해도 리뷰를 다 읽어봐요. 맛집인지, 맞아요. 서비스는 어떤지, 점수 확인하고. 여행은 더죠. 정말 옆에 나라 가더라도 또는 먼 여행 가면 특히 처음 가는 유럽, 남미 간다면 몇 주 동안 아마 우리가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인생이라는 그 어느 것보다 새롭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과학적인 지식 배경으로 우리 모두 지금 처음 온 거거든요. 그런데 험난한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도 우리한테 어떤 세상인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안내서
없이 시작하는 여행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될 수도 네.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주여행의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블랙 코미디의 진수도 누릴 수 있고 삶의 깊이를 헤아리는 철학 안내서도 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다음 감사합니다. 책을 찾아 네, 떠나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참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저희 세계문학 쪽으로 왔어요. 네네네. 여기서 교수님이 정말 여러 번 읽었다는 책이 있지 않을까요? 저기 있네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네, 예. 이 책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워낙 유명한 책이죠. 그럼요. 문학 역사에서 네. 20세기 최고의 작품이라고들 이야기는 하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솔직히 몇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기 아주 어려운 책이고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그 고등학생 때 읽었던 것 아, 같은데 그러면 독일어로 읽으셨어요? 네네네. 독일어로 읽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그렇나 하고 영어 버전을 사서 읽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율리시스는 너덜너덜해질 절까지 제가 몇십 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읽고 감동을 받아서 좋아서 여러 번 읽은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전 그걸 정신. 못 찾아서 왜냐면- 여러 번 읽으신 왜냐하면 모든 그 20세기 문학사에서는 음. 율리시스가 최고의 작품이라고들 다 나와요. 그렇게 모든 얘기하죠. 교과서에. 맞아요. 근데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을 여러 번 읽었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근데 책으로는 사실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율리시스도 영화가 있어요. 사실. 아, 네, 그렇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더니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런 책일까? 율리시스 우선 제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디세우스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디세우스는 그거는 이제 그리스어고 율리시스는 라틴어 기반선 율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고 네. 오디세우스는 한 곳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얘기하는 책이라면 율리시스는 뭐냐면 레오폴 블룸이라는 버블린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남성이에요. 유대인 출신이고 네. 그분이 아침 아마 4시 몇 분일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에서 하루 종일 경험하는 하루의 여정을 1000장짜리 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1편이에요. 지금 2편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2배입니다. 네. 사실 책에서 1000장 정도 되는 책인데 하루 동안의 일을. 하루의 일이에요. 그래서 문학 역사상 가장 긴 하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 도대체 뭘 하길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1000장 동안 뭘까?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만 가지 그렇죠. 생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책은 아나운서님하고 제가 서점에서 지금 서서 책을 얘기한다.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김재원 아나운서하고 김대식 교수가 서점에서 책 이야기를 한다. 문장 하나 또는 2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사이에 아나운서님하고 제 머릿속엔 어마어마한 잡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중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다음 책은 뭘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이건 건설적인 생각인데 우리 알잖아요. 동시에 잡생각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어쨌든 교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지?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참 대단하시다. 이걸 어떻게 다 알지? 저도 지금 동시에 나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네, 고프다. 네. 또는 오늘은 또 이런 이상한 목도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까. 미장원 선생님 또 알록달록한 또는 육체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디가 가렵다. 네, 그렇죠. 그죠? 저 머리가 아프네? 이 율리시스의 책의 핵심은 뭐냐면 레오폴 블룸이란 한 사람의 모든 잡생각을 글로 표현한 책이에요. 사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글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은 100가지, 1000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글은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글로 순서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이 있어요. 그 첫 문장과 그 다음번 문제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기 끼어든 때문에.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스피치 코칭을 할 때 네네네. 보면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나는 왜 말을 더듬을까요? 하면 사실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맞습니다. 끼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그걸 항상 우리가 억제를 하고 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길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같은 입의 방향성을. 입구에서 생각들이 뛰쳐나가려고 그럼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책은 그거에 반대인 거예요. 아. 그 어느 생각도 억제하지 말고 그래 다 나와봐 니네들. 네.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은 너무나 단순해요. 네. 레오폴 블룸이 문을 열었다. 근데 그게 몇십 장이에요. 문 여는 동안 발생한 생각. 별의 생각을 다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초일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그리고 레오폴 블룸이 몇 월 달 며칠에 산책을 했다라는 게 이 책에 나와요. 그러면 마치 주인공이 애니바디인 것처럼 네. 이것도 특정 시점은 whenever, 언제여도 상관없는 맞습니다. 지금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책이 문학사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 사회에선 이게 국민 책이에요. 그래서 더블린에는 사실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블룸스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주인공이 더블린을 돌아다녔던, 그래서 그때는 블룸스데이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서 파티하는 식으로 레오폴 블룸이 걸어 다녔던 그 경로, 이게 서울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광화문을 갔다가 마포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도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 책을 들고 쫓아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상들 다 있어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날, 꼭 읽고 그게 며칠인지는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블룸스데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하루의 생각이 천쪽 분량의 책이 나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제 뇌과학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관용 표현을 맞아요. 쓰잖아요. 그럼 그 5만 가지 생각은 하루 분량이에요? 아니면 한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분량이에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 뇌에는 100조 정도의 신경세포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100조. 많아요. 단 어렸을 때 타고난 신경세포 개수는 신경세포는 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가장 최근 논문에 보면 조금씩 태어난다라는, 그래서 또 막 댓글 올리지 마세요. 저도 그 논문들 다 압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태어난 이후에는 새로운 신경세포는 결정적 시기가 끝나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치매 같은 게 걸렸을 때 망가진 세포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신경세포 많이 망가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또는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술 마시기 전에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분하고 술을 마셨을 때 그 가치가 신경세포 50만 개의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으면 마시세요. 근데 가치 없으면 그냥 나중에 필요합니다. 치매 걸린 다음에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상관은 없어요. 많어 우선은. 네.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쓰면 언젠가 없어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에는 100조 개로 연결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델. 그런데 이 모델들이,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GPU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GPU가 필요하죠?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뇌에서도 동시에 일이 다들 벌어져요. 그래서 최근 뇌과학에서는 나라는 자아가 사실 하나는 아닙니다. 사실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들이, 뭐 흔히 배경자다, 경험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근데 그런 게 아마 수백만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표현하는 맨 위에 있는 도미넌트한 녀석이 살아남아요. 근데 밑에 있어. 누군가가 있긴 있어. 수백만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걔네들은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단 종종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 자아 가운데 이런 목도리를 하고 싶은 자아도 있는데 제가 그걸 직업적으로 억누르고 저의 점잖은 자아가 도미넌트 자아가 됐다. 뭐 그렇죠. 이렇게 봐도 저는 지금 되는 아나운서님 계속 지금 탐내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슬쩍 여기있습니다. 네. 큰일 났다 댓글이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레오폴 블룸이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람도 만나고 뭐 사업도 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와. 그 다음에 아마 아내 이름이 몰리일 거예요. 몰리 블룸. 침대에 누워서 맨 마지막은 주인공이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일은 뭐 하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잠이 들어. 근데 이 책이 재밌는 게 레오폴 블룸의 생각이 끝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몰리의 생각을.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이 흥미로운 게 맨 마지막 20장 정도는 아내의 생각이에요. 근데 몰리의 생각. 아내의 생각에는 점과 콤마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향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주인공 남자의 생각은 여전히 문법적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문법적으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주술 관계도 안 그냥 맞죠. 그냥 뭐 앞뒤 뒤척 없이. 근데 이 맨 마지막 20장 정도는 문학사 역사에서 처음이자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수준으로 인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챕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읽기 어려우시면 이런 서점 같은 데 오셔서, 또는 도서관에는 있겠죠. 마지막 20장만 읽으셔도 됩니다. 네네.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네.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마 제임스 조이스는 작가들 중에는 아마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한 분인데,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이것도 너무 언어화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미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해상도는 생각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부족합니다.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한번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지 않을까 될까 싶어요. 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 사과를 들었다고 칩시다. 네네. 그리고 아나운서님한테 이 사과 빨갛지요? 그냥 빨갛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은 빨강이 아니에요. 완벽한 빨강이 아니잖아. 그렇죠. 사과. 푸릇푸릇함도 있고. 푸릇푸릇함도 있고 점도 있고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간 사과라는 그 문장은 이 인식된 정보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제목이에요. 저는 빨간 사과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아나운서님도 빨간 사과를 보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네.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빨간 사과라는 제목을 던져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빨간 사과하고 아나운서님이 생각하는 빨간 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사과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헬루시네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과 실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게 언어인데 이게 해상도가 좋지 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자유. 그렇죠. 우리 다 각자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같은 단어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볼 때 야 우리 자유로운 세상 만들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심오하게 안 들어가고 사랑이라는 완전 단어만 다르겠죠. 가지고도 정말 네, 수십만 그렇죠. 개의 정의가 내려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쓸 수뿐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 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다르게 행동을 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었던 해석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얘기하는 단어는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데 내가 기대한 건 내 경험이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사랑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배신 아닙니다. 갈등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다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의 해상도가 무척 낮다. 아주 낮습니다. 그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레오폴드 블룸의 블룸이라는 하루치 생각입니다. 여정과 네. 생각을 엿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문학 시리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우리 김대식 교수님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 번 읽었던 네, 이해를 그 못해서, 책. 이해를 네, 못해서. 네, 이해를 못해서 다시 너덜너덜해질 책. 읽었던 그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있던 데 꽂아놓겠습니다. 세계문학 시리즈들이 쫙 즐비하네요. 그러니까 책이 많으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책에 가까이 있으면 내용이 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전 잘 때 사실 책을 베고 자요. 아니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방대한 양의 지식을 모르겠어. 품고 계신 그건 거예요. 모르겠는데 머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이게 네. 딱딱해가지고 네. 책이. 다음 책은 오르한 파묵 책 말씀하셨었죠. 네. 내 이름은 빨강 맞죠?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이거는 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네. 어한 파묵도 노벨 문학상도 그럼요. 받은 분이시기 네. 때문에. 네. 파묵의 책은 사실 더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네. 근데 내 이름은 빨강을 고르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문학하고 예술인데 예술의 중요성 또는 예술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워낙 유명한 저자이시니까 터키 저자이시고 노벨 문학상 타시고 한국에도 아마 자주 네, 오셨던 네,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내 이름은 빨강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인간이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 세상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세상이 추한데 이 아름다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비도덕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옛날 이야기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원 후 10세기, 11세기 정도에는 기독교 유럽보다 이슬람 중동이 훨씬 더 발달을 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초기 이슬람은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느낌도 지금은 다르고. 그냥 이슬람 하면 우리가 뭐 테러를 생각하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가장 계몽주의적인 종교였었고 포용적인 종교였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가 다 그때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바그다드에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학자들이 모여서 호로를 항상 했었대요. 책도 수십만 권이 있고. 그런데 아마 13세기, 14세기였죠. 몽골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몽골 군대가 뭐 잔인했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특히 네. 몽골 군대들은 들어와서 성 밖에서 항복하면 봐줘요. 버티면 그냥 대학살을 하죠. 이 바그다드의 이슬람 왕족은 아바시드 왕족이죠. 이분들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거든. 항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군사도 더 많고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전쟁을 했는데 결국 졌죠. 그리고 바그다드가 함락을 당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함락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 죽였거든요. 들어와서 몇십만 명을.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화가가 있어요. 바그다드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몽골 군대가 들어오는 거. 난리가 나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탑 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살아남어. 근데 그 탑 위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밑에. 본인 옆집 친구가 지금 죽고 있어. 가족이 지금
거기서 죽고 있어. 엄마가 죽고 있어. 근데 이걸 이 사람은 다 봐야 되는 거야. 소리도 다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내려가면 죽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거기서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잔인한 상황을.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한테 기도를 해요. 몽골군들 사라지게 해달라. 안 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적어도 내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정말 잔인하게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며칠 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숨어서. 이 사람이 안 보려고 구석에 가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안 보려고 막 눈을 감고 있다가 또 기어가서 엉엉 울면서 눈을 요렇게 하고 또 봐. 그럼 그 잔인한 장면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몽골군들이 아마 일주일 동안 이걸 함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 바그다드가 티그리스 강을 지나가는데 티그리스 강물이 새빨개졌대요. 그 다음에 시커매졌대요. 왜냐? 책을 다 거기다 던졌거든. 잉크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걸 계속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서 이 잔인한 현실을 볼 수뿐이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 바늘을 꺼내서 자기 눈을 찌릅니다. 네. 안 보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결정한 게 화가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잔인한 세상인데 니네들 무슨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있냐. 그거 자체가 정말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지금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그림을 행위 그린다는 거 자체가. 행위 자체가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고 뭐 사랑하는 연인들 손잡고 다니고 그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네요. 오만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살인자가 돼서 암살을 하기 시작하고 그 미스테리를 푸는 책이에요. 이게 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내 이름은 빨강을 읽으시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한국, 중국은 잘 알고 또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도 잘 알고 유럽도 많이들 여행 네, 가시고 네. 또 우리가 읽는 많은 책들이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유럽 문명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한국하고 유럽 사이에 큰 문명이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우선 인도가 있고 인도. 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동과 인도는 우리는 거의 몰라요, 사실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가 사실 최근엔 저도 그걸 느껴서 일부러 유럽보다는 중동하고 인도 여행을 좀 많이 다닙니다. 갈 때마다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네. 와, 이 스토리를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걸 발견하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건 너무 즐겁잖아요. 네, 저도 언젠가 인도 출장을 갔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인도랑 완전히 네, 다른 네,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인도는 힘들긴 합니다. 네네. 힘들어요. 그럼요. 힘들어요. 매우 힘듭니다. 네, 몹시 힘듭니다. 몹시 그리고 힘들지만 힘든 게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감수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옷 정리를 하다가 오랫동안 입고 살았던 옷을 발견했는데 그 주머니 안에 몇십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인도나 중동의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면서 그런 느낌. 야, 보물이 같구나. 물론 어렵습니다, 여행은. 네. 그렇지만 그리고 그거를 요새 배우는 게 제 큰 즐거움 중에 그 하나입니다. 무구한 시간적 역사와 네. 무수한 공간적 그렇죠. 역사의 그렇죠. 집합체니까. 그리고 또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켜주는 네. 연결. 어떻게 보면 이제 실크로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다 보니 서양과 동양이 두 개가 다 붙어 있는데 또 그들만의 유니크한 성격이 있어서 제 느낌으로는 적어도 중동 역사는 내 이름은 빨강이 인문 서적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튀르키예의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왜 세계적인 작가가 네.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제목의 은유적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그건 스포일러예요. 네. 누굴까요? 빨강이 누굴까요? 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시작하시면 그럼요. 된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 작가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 이것도 여러 번 읽으셨어요? 이거는 한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 세 번째 읽은 이유는 뭐예요? 읽을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져요. 저는 가장 좋은 책들은 여러 번 읽고 싶고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책. 네. 사실 제가 오늘 추천한 책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게 워낙 쇼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매번 새로운 걸 느끼는 책은 사실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 워낙 또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이게 단편이잖아요. 아주 짧은. 킬리만자로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더운 나라에서는 신비적인 산이죠. 책 내용에서 보면 단편 소설이 이제 킬리만자로를 등산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 같은 거 너무 싫어해서 등산하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지. 갔다가 어차피 또 내려올 건데 고생해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제 눈이 덮여 있잖아요. 거기에 레오파드 한 마리가 얼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질문이 뭐냐면 이 레오파드는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왜 여기서 얼어 죽었을까? 그럼 밑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되잖아요. 그러게. 사냥도 좀 하고. 네.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위에 레오파드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굳이 고생해서 올라왔고 결국은 거기서 얼어 죽어서 죽었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 좋은 게 저는 또
이걸 처음에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학교에서 읽은 책들은 기억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 숙제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레오파드는 뭘 찾으러 올라왔나. 애들 날랐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막 근데 그런 거 답쓰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읽고 그냥 구석에다 뒀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대에 읽었는데 레오파드가 뭘 찾으러 갔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30대에 읽었을 때는 답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를 기꺼이 올라가는 그 이유 이게 인생을 비유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결국 죽을 건데 거기서 이게 10년에 한 번씩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씩 읽을 때마다 레오파드가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뭘 위해서 굳이 갔고 뭘 위해서 갖다 얼어 죽었을까? 저는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게 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책이 다르게 읽혀지는 책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읽는 책이 있는데요. 네. 저도 얇은 책이에요. 네네. 쥐스킨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네, 좋습니다. 책이 있는데 쥐스킨트 워낙 좋죠. 네, 사실 향수도 쓰셨고 그렇죠. 비둘기도 쓰셨고 맞아요, 맞아요. 그 깊이의 강요에는 한 화가가 어느 평론가의 이 화가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 네네네. 라는 말에 매몰돼서 이제 작품 활동을 제대로 네네네.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라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깊이를 추구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쯤 되면 그 책을 한번 잡아요. 근데 타인의 평가보다는 내 마음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는데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받는 느낌이 다 달라요. 이 짧은 단편들이 네네. 여러 작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책들이 클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자꾸만 좀 클래식 위주로 읽게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은 좀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클래식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몇 년 기다리면 걸쳐질 거잖아요. 어차피. 네.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는 수백 년 전 나왔던 책인데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건 뭔가가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인쇄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책들 그게 뭐 호메로스일 수도 있고 이거는 책을 카피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네. 받아 쓴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으니까 남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빵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런 걸 한번 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책을 몇 권 읽을 수 있을까. 왜냐면 책 읽는 속도 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유 시간도 뭐 뻔하고 일주일에 맞아요. 뭐 매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 정도에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들 한번 그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몇천 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몇백 권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저한테는 허걱하는 생각을 준 거예요. 지금 여기 책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못 읽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몇백 권뿐이 없다. 그러다 보니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아니 요만큼 읽기도 쉽지 그거예요. 않겠어요. 네, 남은 인생에. 그래서 요새는 제가 책을 사잖아요. 앞에 읽어. 느낌이 없으면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낭비할 수 없다. 낭비할 수 없고 아니 내 이 시간 없어. 근데 최근에는 그게 책을 넘어서 모든 곳에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 그렇죠. 네. 이게 욕먹을 행동입니다. 막 그러자. 아니야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 아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알아가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1년에 누군가와 밥 먹는 날이 100일이 안 될 수도 그럼요.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있는데 네.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아주 욕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나와 진지하게 밥을 먹을 사람이 1000명이라고 제한하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회비용을 정말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사람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이거는. 책만큼은 좀 책만큼은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신중하게. 좋겠습니다. 자, 오란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 네. 빨강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 책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책 중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네네네. 네, 뭐 이 책은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럼-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네네. 길지 않은 내용이면서도 아주 짧습니다. 뭔가 임팩트를 주고 마음속에 뭔가 남겨놓는 책이기도 그럼요. 하죠. 우선 저는 이 변신 프란츠 카프카 하면 가장 먼저 안 좋은 기억들이 아, 떠오르는 게 네. 독일 학교에서 맨날 읽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독일어 시간에.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읽는 책은 그냥 막 반감이 생겨. 그냥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일단, 걸까요? 일단. 나중에 보면 되게 좋은 책이었었는데 네. 그냥 너무 싫어. 그냥 학교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읽으면 특히 변신은 훌륭한 책이죠. 뭐 근데 워낙 다들 아시잖아요. 그레고 3사라는 평범한 청년이잖아요. 네. 그 친구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 부모님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특히 너무나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레고 3사에게는 여동생이 다예요. 돈이 없는데도 여동생이 하고 싶으면 다 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자 어느 날 그레고 3사가 아침에 눈을 떠요. 본인한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다 보여.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인가요? 네네. 아빠인가요?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왜냐? 그레고 삼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외모가 바퀴벌레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퀴벌레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만큼 큰 벌레예요. 너무나 징그럽게 생긴. 근데 말을 하잖아요. 이 벌레가. 근데 부모님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왜요? 나 그레고인데. 말이 돼. 확인해보니까 아들 맞아. 근데 외모가 이제 완전히 벌레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토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인데. 그리고 그 집에서 숨어 삽니다.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잖아. 처음에 숨기고 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 방에 감옥같이 갇혀서 부모님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 같은 거 먹고 살고, 그래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죠. 여동생이 약혼자를 집에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방에 벌레가 사는데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냄새나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조용하게 하면 한다. 그레고는 그걸 다 들어요 거기서. 근데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 여동생을 위해서 평생 번신했었던 오빠잖아요. 여동생이 저거 갖다 버려. 아마 그러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분의 책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무 결론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하고,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는 일찍 죽었잖아요. 병으로. 아마 거의 20년도 말에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인이었었죠. 흥미롭게 그리고 10년 후에 세상이 바뀌죠.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럽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옆집 사람으로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분들을 어떻게 죽이죠? 바퀴벌레 살충제로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변신은 20세기를 거의 암시하듯이 인간을 벌레로 취급하는, 결국 인간을 인간 이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레고가 여전히 사람인 것 같이 내면의 모습은 인간인데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바퀴벌레 같이 갖다 버리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의 미래를 그냥 예측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인간이 벌레로 변한다는 설정은 네. 당시엔 정말 파격적이죠. 설정이었잖아요. 게다가 진짜 카프카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뭔가 더 파격적인 설정들이 근데 나왔을 것 지금은 같은 이분이 느낌. 20년대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분도 유대인 수용소에서 학살당할 수 네,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그 꼴을 안 본 게 더 낫다. 그런 관점. 그런데 이분은 생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상이 뭔가 미쳐가고 있는데 아직 표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분은 예민하니까 그걸 느끼고 그거를 스토리로 다 지금 적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물론 벌레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대가 벌레로 여기는 그렇죠. 존재가 된다는 암시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책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자아는 내가 누군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변신이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내 자아의 한 부분일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동생이 오빠를 어떻게 그렇죠. 생각했는지가. 내가 아무리 사람이라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바퀴벌레라 그러고 그 사람들 숫자가 더 많으면 내가 벌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 같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특히 노인을 바라보는 네네. 가족의 관점, 젊은 맞아요. 세대의 관점, 네. 후손의 관점이 바로 여동생이 오빠를 바라보는 맞아요.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맞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 네. 생각했던 지금의 제 나이는 네. 한참 할아버지거든요. 한참 할아버지. 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네. 제 실체와 간극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나라는 존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껍데기가 계속 변해가니까 우리가 벌레는 아니지만 객관적이란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정의 내리는 수준으로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조금씩 덜 아름다워지는 것 같잖아요. 조금씩 추해지잖아. 피부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머리도 빠지기 시작하고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사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미학적인 기준으로는 물론 나이 먹었을 때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하는 아름다움하고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간극이 있죠.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네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누구나 네네. 변신한다. 그럼요. 네. 그리고 결국 진정한 자아는 뭘까? 바뀌지 않은 내면의 날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바뀌는 이 껍데기일까? 그리고 이거는 그레고 쌈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늙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계속 변하는 건 인생의 필연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나와 사회가 바라보는 나의 간극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읽으셨겠네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수도 없이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변신으로 시험을 보셨던
출판 김대식 교수의 추천도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서점 들으면서 책 추천해 주시죠. 예, 우선 저는 서점 오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책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쌓여요. 저는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또 이제 AI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이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북으로 다 바꿨어. 산 책을 아날로그 책으로 또 사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네. 책을. 이게 이북은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질감을 그것도 그렇고 뭐가 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아날로그 꼰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북은 뭔가 휘발성이 좀 강해 보여요. 이북은 내가 안 읽은 것 같아요. 다 읽어도 안 읽은 것 같고 해서는 급하게 읽어야 되고 저는 이제 또 대부분 외서를 많이 읽으니까 미국에서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독일에선 책이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못 기다리겠는 거야. 독일 언론에 이 소설책이 나왔고 다들 그 얘기를 해. 그럼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북으로. 그럼 뭐 이건 10초 만에 받으니까 읽어. 근데 동시에 종이책도 주문해서 이 책을 읽는데 보통 2주 걸리니까 2주 후엔 와 있어. 그럼 그 책은 안 읽어. 대신에 네. 가지고 있어. 돈을 2배로 씁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의 대화 무척 즐거웠고요. 네. 서점 산책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제가 또 꽂아 네. 놓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옛날에 교사였습니다. 물리치료사 했었습니다. 출판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요즘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이 주는 가치에 비하면 그냥 적당하다. 그러면 선생님 평생 읽어오신 책 가운데 이 책만큼은 좀 일찍 읽을 걸. 제가 젊었을 때 읽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시내 서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다고 하죠. 글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그런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어떤 책 보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손주한테 네. 선물할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손주가 몇 살? 이제 세돌 지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 그림책 읽어줄 걸 찾고 계시구나.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네. 옛날에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셨구나. 책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일단은 책을 읽으면 문장력이 좋아져가지고 네. 모든 걸 이해하는 이해력이 되게 빠르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본 거는 많이 잊어버리는데 책을 읽은 거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잊어버리는데 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은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면 선생님 평생 읽어오신 책 가운데 이 책만큼은 좀 일찍 읽을 걸. 좀 젊은 시절에 어렸을 근데 때 그게 읽을 다른 걸. 게 네, 하는 책이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을 지금 읽으면 아주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10대 읽은 거하고 30대 읽은 거하고 50대, 70대 읽으면 감정이 아주 달라요. 느낌이. 그때는 주안점을 보고 읽었던 책이 그 장면이 지금 그거보다 다른 이해를 하게 되고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감명 깊었던 주인공이나 뭐 그때보다도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그래서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은 자주 읽어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30대 읽고 예, 40대 아니 또 느낌이 읽고, 완전히 달라요. 50대 또 읽고. 입장이 다른 입장이 또 네. 되니까 많은 책을 읽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혹시 소중하게 읽었던 책 한두 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크로닌의 성체라든가 순국의 열쇠 같은 책을 좋아했거든요. 네, 좋아하죠. 예, 좋았어요. 그런 책이. AJ 크로닌 책 저도 네. 한동안 심취해서 막 계속 너무 읽은 적이 좋았어요, 있었어요. 다른 책도 읽고 싶고 막 네. 계속 읽고 싶어서 꼬리에 꼬리를 그랬어요. 물고 읽었던 AJ 크로닌의 성체. 그러면 책 사시는데 평소에 돈을 좀 쓰시는 편이세요? 요즘은 저는 오디오북 신청해서 듣고 있고 옛날에는 책을 꼭 사지 않더라도 책방에 나와서 한두 시간씩 뭐 책을 좀 읽고 가고 그런 건 좀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서점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네. 어쩌다 옵니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오신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애기 책을 고르니 같이 왔고요. 네. 보통 때는 네. 저 혼자 와가지고 그냥 돌아보고 뭐 네. 필사할 책이 있나 없나 한 아. 번씩 보고 그러갑니다. 행복하고 다정해 보이셔서 네. 참 좋고요. 손주를 위한 책 잘 고르셔서 네. 또 손주에게 좋은 책 많이 읽어줄 수 있는 네. 할머니가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책 읽으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예. 그 유튜브 책과 삶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재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몇 마디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무슨 책 보고 계셨던 거예요? 노무사.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려고? 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다른 직업을 한번 직업 변경을 하는 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리치료사 했었습니다. 네. 아니, 아주 좋은 직업이고 오래 하실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 직업을 한 지금 13년 했다가 제2의 직업을 가져보고 싶은 건 어떤가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오신 거군요. 네네. 평소에 책 좋아하시나 봐요? 인문학이랑 철학 쪽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이 책은 일찍 읽었어야 하는데 이 책은 진즉 읽었어야 하는데 하는 떠오르는 책이 있으실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시학. 진짜 인문학의 조예가 좀 깊으시군요. 근데 어떤 마음에서 이 책은 진즉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듣는 법이나 아니면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그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게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진짜 깊이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20살 넘어서 그 책을 처음 접해서 읽었는데 그거를 한 중고등학교 때 읽었으면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그거를 계속 보다면 나만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정착돼 있을 거니까. 또 20대에 읽으셨으면 일찍 읽으셨네요. 네. 그 물리치료 일 하셨으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이해하는데 책이 도움이 좀 됐나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금 AI가 많이 와서 인간의 직업들을 박살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AI조차도 인문학 쪽이나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읽고 대화하고 그거를 학습하고 배우면서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든 중요하다. 네네. 네, 그 중에 한 방편이 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무조건 100%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간에 먼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생각들이 다 보편화돼서 그게 많이 읽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 명작 이런 거는 예전에 책들이 많았겠지만 아직도 명작이나 고전이나 그거를 계속 보고 찾는다는 거는 인간 사회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시대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접어두고는 아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 워낙 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서점에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자주 오려고 노력을 하고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는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익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종이책이 좋으시다. 서점에 오면 뭐가 좋으세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이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책 사는데 돈을 좀 쓰시는 편이세요? 많이 쓰면은 한 20-30만 원 정도 쓰고 그래요? 적게 쓴다 그러면은 한 3만 원? 그래도 구입하는 책은 다 읽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웃으실 수도 있는데 책은 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집에 책꽂이가 막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심하면 이렇게 빼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장 있다가 졸려 이러면서 다시 꽂아놓고 그 5장을 다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책이 소유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이 책을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뭐 한 달이 지났건 1년이 지났건 다시 한번 책장에서 꺼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소유권은 괜찮다고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책을 사서 당장 읽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 있을 때 필요할 때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소장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충분히 살만하다는 거죠. 책값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불법 복제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상승률에서 경제적으로 약간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책값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책은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한번 해주신다. 잠안 오는 사람들에게 수면제로 톡톡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록들을 염탐하기 가장 좋은 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아나운서 하실 때 딕션 연습 보고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려가지고 땀이. 아니야. 네,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진짜 제가 팬이었어서. 셀카로 찍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책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책과 삶이라는 유튜브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재원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몇 마디 질문 드려서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떤 책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 시를 좋아해가지고 네. 시집들 보고 있었어요. 아, 지금 손에 든 시집은 천양희 시인 시집이네요. 새벽에 생각하다. 평소에 천양희 시인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제목에 끌려가지고 네. 처음 읽게 됐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로 책을 언제 읽으세요? 일할 때도 읽고요. 책 쪽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지하철에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틈틈이.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책 소개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채널 하고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책 소개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처음 보는 책이라 이거는 네. 저도 소개가 어렵네요. 그러면 최근에 내 삶을 바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은영 시인의 있다. 이 시집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네. 어떤 마음에서 왔다 하셨어요? 제가 읽어본 시집 중에서 좀 가장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심지어 나온 지가 꽤 된 시집이에요. 근데 네. 좀 세련됐고 제가 시를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이유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뭐 인생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시 중에 한 편만 읽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점이라는 시가 있는데 예. 정말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잘 표현한 시라서 진은영 점, 데카르트의 점, 폐곡선 안의 점, 아무리 모아도 넓이를 가진 이면지가 되지 않는 점, 유일무이한 점, 너의 콧등 위의 점, 박하잎 가득 담은 양가죽 주머니를 쥐고 하얀 하늘로 달아난 흰 올빼미의 발톱 같은 점, 내가 사랑하는 권태로운 점, 우주의 콧 속에 떠도는 별의 후추씨, 가벼운 재채기 같이 내 얼굴 신비한 기이하게 하얀 무화과라는 시입니다. 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뭔가 점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 점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박하잎 가득 담은 주머니를 흰 올빼미가 쥐고 그거를 쥐고 하늘로 날아갈 때 보이는 올빼미의 까만 발톱 그걸 점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천재적인 네. 선생님 눈 밑에 있는 두 개의 점도 아주 오늘 그렇죠. 네, 환하게. 제 매력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평소에 채널에서 책 소개하실 때는 어떤 책들을 주로 소개하세요? 저는 시만 소개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채널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네. 그럴까요? 저 여기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 인터뷰를 계기로 팔로워가 10만이 넘기를 저희도 10만. 기원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책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이 주는 가치에 비하면 그냥 적당하다?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은 소설이나 산문은 모르겠는데 시는 한 번 사두면 평생 읽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시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느껴지는 게 시가 아닐까 싶은데 시의 매력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지금 읽고 1년 뒤에 읽어도 달라요. 2년 뒤에 읽어도 다르고 한 권으로 다양한 감상을 느낄 수 있다. 선생님 채널 속으로 들어가서 또 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채널 통해서 좋은 시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책과 삶이라는 유튜브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재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인터뷰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책과 관련된. 네, 어떤 책 고르고 계세요? 자격증 관련해서 좀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화훼 기능사? 네. 화훼 기능사. 네네. 원래 비슷한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출판사 다니다가 네. 퇴직하고 네.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관심 가져보려고요. 네. 나이 아유, 들어가면서 예. 예쁜 거랑 함께 살려고. 좋은 네.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서점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글쎄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자주 올까 합니다. 아니, 더욱이 뭐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으면 책을 늘 가까이 대하셨을 텐데 최근에 읽으신 책 가운데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책 제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화폐 전쟁 읽었고요. 네. K-뷰티 트렌드라고 김난도 선생님이 쓰신 네. 책, 그거 읽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어요? K-뷰티 트렌드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
접근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 업무하는 방식을 좀 파괴하는 그런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전히 종이책이 좋으세요? 네네. 기사나 이런 거 핸드폰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 입력 단계에서 서책이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내 삶에 각인되는 네네. 부분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온라인으로 보는 자료들은 휘발성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서점에 오면 뭐가 좋으세요?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어쨌든 뭐 글은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좋습니다. 이래저래 책 사는데 돈을 좀 쓰시는 편이세요? 네네네. 네, 좀 씁니다. 한 달에 뭐 몇만 원 정도. 사실 요새 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한두 번 정도 사죠. 근데 또 출판사 하시는 입장에서 책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긴 할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적고 또 뭐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다 오르는 상황이니까 당연한 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판업계에 계셨던 분의 네네. 주장입니다. 네, 저희 책과 삶이 그래도 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 고르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영어 회화 가르치는 거 좀 한국에 와서 네. 얼마 안 됐어요. English teacher로 한국에 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오셨어요? 캐나다. Canada. Actually, how often do you come to the bookstore? Back home, probably twice a week, but I moved to Korea. So it's been 3 months, and there's only one bookstore in Yeoju, and they don't have any English book at all. What is the reason that you like a book? It's been always my best friend. I don't know why. It's always my best friend. Yeah. 뭐 친구가 나의 절친인 데는 이유가 필요 없는 거겠죠. 어떤 책 고르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Resilient. Think faster.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I'm really interested in psychology these days, so So you major I study finance. finance, but you are interested in Yeah, psychology. it's kind of like it's a little bit Okay. different, so it's more interesting for me. Okay. Yeah. What do you think that relationship between book and human? Inseparable Why? because I learn a lot from Oh, books. yeah. Life's so short. right. I don't think I can experience enough to learn on the wisdoms, that I need. So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으시는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책 보고 계세요? 대화와 관련된 책.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대화법에 관심이 좀 있으시군요. 살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관심 갖게 된 것 같아요. 서점에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보통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요. 서점은 그냥 가끔 환기시키고 싶을 때. 정말 서점에 오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편안하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니까 그래 나 좀 열심히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단히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관련 도서도 많이 찾아보시겠네요. 관련 도서 많이 보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어요. 네, 사람이 곧 책이고 책이고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산책은 그래도 꼭 읽어보시는 편이세요? 시간이 걸리긴 해도 그래도 읽는 편이에요. 요즘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을 사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어떤 소장에 대한 만족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이 된 것 같은. 사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최근에 읽으신 책 가운데 혹시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완벽주의와 관련된 책을 최근에 한 권 읽었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네요. 요즘 사람들이 힘든 게 환경적으로 너무 완벽을 요구당하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다들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고, 완벽주의는 자기가 희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완벽을 요구당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인은 한 명입니다. 하지만 독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겠죠. 한 명의 시인이 쓴 한 편의 시도 수만 명의 독자가 읽음으로 인해서 수만 개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책이 그렇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해석이 바로 그 작품의 완성입니다. 오늘 광화문 교보문고에 와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의 사람 산책,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